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겪었던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경험이고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보다 더 외롭고 절망적이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친구 지영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이와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같은 보육원에서 자라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였고 지영이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인이 되자마자 작은 단칸방을 얻어 둘이서 지내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지냈었죠. 그 당시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지영이는 호프집에서 서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매일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지영이가 제게 바람을 쐬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목적지가 어딘지 재차 지영이에게 물었지만 지영이는 굳이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따라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불안한 마음보다는 지영이가 가자고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그날 영문도 모른 채 지영이를 따라 나섰고 저희가 도착한 곳은 감성포차라는 헌팅 술집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저를 이런 곳에 데리고 온 지영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저도 호기심에 이끌려 지영이와 함께 술집으로 들어갔었죠. 지영이는 익숙한 듯 술을 마시면서 헌팅을 시도했고 그날 밤 저희는 처음 보는 남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도무지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에게 그만 놀고 나가자고 몇 차례 말을 했지만 지영이는 제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술을 마시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지영이에게 엄청난 실망을 하고 그날은 그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후로 일어나게 되었죠. 그날부터 지영이는 쉬는 날마다 매일같이 술 약속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예전과 180도 바뀐 지영이의 모습에 너무 걱정이 돼서 한날은 지영이를 불러 충고 아닌 충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너 말이야. 요즘 너무 밖으로만 놔두는 거 아니야?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게 뭐 이상해? 야, 우리 20대야. 한창 놀 때잖아. 너는 술 마시는 거 싫어하니까 뭐 나라도 놀아야지. 난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해. 그리고 내 인생이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예상대로 지영이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가족과 다름없던 지영이가 나쁜 길로 빠질까 싶어 매일같이 걱정만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제게 소개팅을 제안했고 저는 몇 번 거절을 했지만 계속된 지영이의 권유에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소개팅 자리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나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남자분들의 나이는 저와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40대 분들이었습니다. 같은 또래도 아니고 왜 나이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사람을 소개받아야 하는지 너무 불쾌하기만 했었는데 일단 소개팅 자리이니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에 있던 2명의 남자 중 1명은 지영이의 남자친구였고 그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남자 현우라는 분은 지영이의 남자친구의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매너도 좋고 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성숙해 보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게다가 또래 남자들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 보였고 제가 부모님 없이 혼자 자란 탓인지 뭔가 아빠 같은 그런 포근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그 소개팅으로 인해 저는 현우 오빠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은 연애를 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날 보통 때처럼 알바를 가기 위해 아침에 일어났었는데 제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될
제 친구 지영이가 보이질 않았고 우연히 식탁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혼자서 지내고 싶다는 지영이의 메시지였는데 그 편지를 보고 곧장 지영이에게 전화를 수도 없이 걸었지만 끝내 연락은 닿지 않았었죠. 그때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고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지영이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공허하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영이의 부재에 저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그 당시 저를 위로해주던 사람은 제 남자친구 현우 오빠뿐이었죠. 그 뒤로 저는 현우 오빠에게 의존하면서 살게 되었고 매일같이 현우 오빠는 저에게 가족이 되어준다는 말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지켜준다는 그런 따뜻한 말을 하면서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땐 저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말들이 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영이가 떠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날은 현우 오빠가 제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죠. 자기야, 편의점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돈도 얼마 안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좋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하거든? 자기 생각은 어때? 좋은 일자리? 그게 무슨 일인데? 그냥 단순한 서비스업의 일종이야. 뭐 힘든 일도 아니고 내가 볼 땐 자기랑 딱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같이 한번 가보자. 저는 딱히 내키지 않았지만 지영이에게 버림받은 충격과 또다시 현우 오빠에게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느껴져 일단 현우 오빠를 따라가 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누가 봐도 평범한 오피스텔이었고 저는 현우 오빠와 함께 301호실로 들어갔었는데 그곳에는 침대와 커튼밖에 보이질 않았었죠. 여기가 일하는 곳이야? 일단 여기서 미팅 약속을 잡았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면 사람 한 명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 나 지금 폰 배터리가 없어서 잠깐만 폰 좀 빌려줄 수 있어? 요 앞에 편의점에 잠깐만 다녀올게. 현우 오빠는 편의점을 다녀온다며 제 휴대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현우 오빠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10분을 넘게 기다려도 현우 오빠는 돌아오질 않았고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죠. 그때 문을 열고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왔고 저는 미팅 관계자라 생각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 남자는 저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급했나 보다 싶어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뒤 그 남자가 알몸으로 화장실에서 나왔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건네는 겁니다. 야, 너 오늘 첫 출근이야? 왜 이렇게 까칠해? 얌전히 좀 있어봐,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고 왠지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면 현우 오빠가 찾아올 것 같은 무서운 생각에 일단 보육원에서 저를 돌봐주셨던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었죠. 다행히도 선생님은 임시로 지낼 곳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당분간 거기서 지내면서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선생님을 통해 경찰 신고를 하게 됐고 저는 경찰에게 사건의 내용을 설명했더니 이런 사건의 대부분은 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을 거래하는 끔찍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성매매 단속은 현장 적발과 증거 확보가 가장 요점이고 그게 아니라면 콘돔이나 성매매 장부 또는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증거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는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었죠. 현우 오빠는 그날 돈을 받고 저를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으로 팔아 넘겼던 거고 그날 폰 배터리가 없다고 제 폰을 들고 나갔던 것도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수작인 것 같아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사라진 지영이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혼자 지내고 싶어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저처럼 오피스텔에 팔려간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었죠. 주변 사람들은 무사히 빠져나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지영이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무사히 잘 지내고 있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